이번 편은 첫 번째 밀리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항공모함이자 한 대가 중국 해군력의 40%와 맞먹는 제럴드 포드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때는 19세기 세상은 대격변을 겪습니다. 라이트 형제로부터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죠. 비행기는 인간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전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은 변수가 아니었죠.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땅 위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국 영토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때 누군가 빛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폭격기나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들을 바다 위에서 날려보내겠다는 아이디어였죠. 처음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것은 미국의 버밍엄호였습니다. 기념비적인 첫 업적을 세운 것이죠. 기존의 함선에서 비행기를 이륙시킨 것인데 사실 전함의 좁아터진 공간은 비행기를 이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행기만을 위한 새로운 갑판이 필요했죠. 그렇게 비행갑판을 구비한 새로운 함선 항공모함이 탄생합니다. 수차례의 전쟁을 겪고 난 후 새로운 유형의 함선 항공모함은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전략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올리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은 흘러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며 경쟁적으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냉전 시대에 접어듭니다. 세상은 원자력의 매력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힘이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생각해보세요. 나라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이걸 무게에 넣어보면 어떻겠어요? 대충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미국은 기존의 재래식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던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를 탑재하기로 하죠. 그렇게 1961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탄생합니다. 바로 USS 엔터프라이즈호이죠. 물론 원자력 항공모함은 비쌌습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급의 성공적인 대비는 후발주자의 개발에 힘을 실어주었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은 1970년대에 이르러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니미츠급의 계보를 잇는 항공모함이 오늘의 주인공 제럴드 포드급이죠.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1975년 취역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발빠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대를 추구했고 니미츠급은 이러한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죠. 니미츠급은 재보급 없이 90일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루즈벨트호의 기록이 있는데 무려 159일 동안 항구에 정박하거나 급유하는 일 없이 바다에 머물렀다고 하죠. 이렇게 훌륭한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결국 기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니미츠급은 1975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새로운 장비를 탑재하면서 편제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 개발된 장비의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선체의 무게중심도 심하게 망가질 우려도 있었고요. 이에 미 해군은 CVN-21 프로젝트를 권합니다. 새로운 장비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결과 오늘의 주인공 제럴드 포드급 원자력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되죠. CVN-21 프로그램에 쓰인 자금 43조 원, 한 척당 약 15조 원, 최대 배수량 약 10만 톤, 두 개의 최신 원자로와 시속 56km의 속력, 항공기를 75기 이상 적재 가능한 77m 길이의 비행갑판, 말 그대로 바다에 떠다니는 비행장이네요. 선도함은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이름을 따 USS 제럴드 포드로 결정됩니다. USS 제럴드 포드는 2017년에 취역했고 동급함인 USS 존 F 케네디는 2019년 건조되었으며 2024년 9월에 취역 예정이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엔터프라이즈급과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을 대체합니다. 선체 외부나 기본 설계는 니미츠급과 비슷하지만 투입된 장비와 기술은 니미츠급과 전혀 다르죠. 먼저 비행기를 날려보내는 비행갑판부터 보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비행기들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력을 얻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필요한 갑판의 길이가 짧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에서는 엔진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한 항공기 발진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이를 증기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캐터펄트라고 부르죠. 새 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단지 날려보내는 대상이 구슬이 아니라 비행기일 뿐인 것이죠.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앞에서 말한 증기식 발진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서는 증기식이 아닌 전자식 발진 체계가 도입되었죠. 기존의 증기식 발진과는 달리 전자식 발진 체계는 아예 증기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기로만 작동하고 크기는 증기식보다 작게 만들었죠. 재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데다가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출력 조절도 용이했습니다. 가벼운 전투기부터 무거운 폭격기까지 원하는 세기로 날려버릴 수 있죠. 전자식 발진 체계 덕에 제럴드 포드급은 니미츠급보다 같은 시간에 25%나 더 많이 항공기를 출격시킬 수 있죠. 어레스틴 기어도 최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레스틴 기어란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장치이죠. 항공모함은 비행기가 이륙하기에는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착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착륙에도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죠. 이를 어레스팅 와이어라고 부르고요. 항공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는 어레스팅 후크라고 불리는 갈고리를 아래로 내립니다. 후크가 와이어에 걸리면 와이어는 항공기를 잡아 당기게 되죠. 이렇게 와이어를 이용하면 착륙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니미츠급을 바탕으로 한 제럴드 포드급은 갑판 배치도 중요하게 고려했는데요. 니미츠급의 비행 갑판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에는 총 4개의 증기식 발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바깥에 위치한 4번 캐터펄트는 비행기를 날려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특히 무기가 적재된 항공기는 해당 캐터펄트에서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발진 이후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제럴드 포드급에서 이걸 갑판 배치를 통해 해결했고요. 또한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인력이나 물자의 이동 방식도 개편했습니다. 더욱 직관적이었고 간단해졌죠. 이건 인터페이스의 개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미사일이나 폭탄과 같은 군수품은 항공기의 진행 방향과 겹치지 않도록 해놓아서 경락고와 비행갑판에서 지연되는 배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죠. 제럴드 포드급은 하루에 160기의 항공기를 발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니미츠급은 하루에 120기를 발진할 수 있었죠. 정말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체 외부의 비행갑판은 어느 정도 훑어본 것 같네요. 다음은 선체 내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선 원자력 항공모함의 심장 원자로부터 알아볼까요?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벡텔사의 A1B 원자로가 2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니미츠급에는 웨스팅하우스사의 A4W 원자로 2개가 있었죠. 새로운 원자로 덕분에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전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수가 줄었음에도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25%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A1B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A4W 원자로보다 작고 단순했습니다. 이는 곧 원자로에 편성되는 승조원의 수를 줄여주었죠. 요즘은 이왕이면 사람 수를 줄이려는 추세입니다. 인건비 때문이죠. 제럴드 포드급은 2105년까지 편제될 계획입니다. 니미츠급과 같이 전력 부족을 겪으면 곤란하겠죠. 다행히 제럴드 포드급은 니미츠급과 달리 현재 50%의 전력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미래의 최신 장비들을 위한 발판이 될 예정이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2600명이 탑승합니다. 니미츠급보다 700명이 더 적은 인원수죠. 덕분에 침실도 바뀌었습니다. 3층 침대로 구성된 침실은 각각 120명을 수용할 수 있죠.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니미츠급보다 60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인원수는 이동하는 인원 사이의 병목 현상과 침실 내 소음을 줄여주었죠. 침실은 3층, 침대는 40개와 개인 캐비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워 시설과 진공식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죠. 와이파이 빵빵한 라운지도 있습니다. 침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만 여기 화장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수관이 너무 좁은 탓에 변기가 자주 막히거든요.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고안된 산소액으로 청소해야 하죠. 이렇게 한 번 뚫는데 무려 4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4억 5천만 원. 배관 2번 뚫으려면 집 한 채를 팔아야겠네요. 의료시설도 아주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실부터 응급실, 심지어는 약을 만들 수 있는 조제소까지 있죠. 포함 11개의 의료부서에서 30명 정도 되는 위생병들이 항시 대기 중이고요. 미국은 제럴드 포드급을 45년도까지 최소 8척에서 11척까지 건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계가 중국 해군의 40%의 파워라고 하니 실험만 된다면 현재도 그렇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막을 나라는 없어 보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럴드 포드급 원자력 항공모함,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